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넘어서 종교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8년 만에 시국미사를 열었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탄핵 촉구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늦은 저녁 성당 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시국미사 이후 8년 만에 제주에서 다시 시국미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미사에는 천주교 신자와 성직자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국민은 점점 분노하고 왜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안타까워합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정말 참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의 이런 민주주의 꽃을 짓밟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속히 국회는 여당이 참여해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하야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위랑 그리고 청원에 동의를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어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내일 저녁에는 제주 청소년 시국선언단의 행사와 도민대회가 잇따라 열려 퇴진 요구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12.3 내란 사태 여파로 제주 지역 경제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관광산업과 소비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로 관광객들이 나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줄었고 이달 들어서는 10%나 줄었습니다. 여행을 온 관광객들도 비상계엄 선포 사태 때문에 취소할지 고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미뤄야 할지 계엄령을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시 결정을 할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제주 여행 예약 취소나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성탄절과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제주 시내 상점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지역 도소매업 생산 지수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체류 시간이 짧은 크루즈가 40%를 차지하는 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들의 항공 여행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이런 특수가 있었다면 그런 특수 자체도 좀 요즘은 누리기가 힘든 상황에 내수도 안 좋고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 자체도 이제 눈에 띄게 많이 줄어버린 상황이라. 제주도는 긴급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될 경우에는 어떤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우려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빠른 시간에 탄핵이 이루어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지역 축제와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남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며 내년에도 지역 화폐 탐나는 전 등 내수 진작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대학교 교수 157명이 국회는 내란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부는 비상계엄 관여자를 처벌하며 사법부는 엄정하게 심판하라는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지만 제주 4.3과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선언을 실천해왔고 12.3 내란을 멈추게 한 것은 주권자의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해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세력을 선동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며 탄핵과 즉각 체포만이 답이라고 밝혔고, 위성곤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을 동원해 스스로를 지키려 한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거짓으로 점철된 담화라며 팩트체크를 통해 대통령 담화와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비교했습니다. 열에너지 기획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은 주택에서 가스보일러 대신에 전기 히트펌프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호텔과 빌딩들도 히트펌프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히트펌프 보급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 중심부에 자리 잡은 대형 호텔. 60년 전 문을 연 뒤 지난 2007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본 호텔 최초로 히트펌프를 설치했습니다. 1,500개의 객실에 난방과 온수 공급을 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높이 634m,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도쿄 스카이트리도 히트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전망대와 쇼핑몰에 탄소 배출 없이 난방과 온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지난 50년 동안 업무용은 2배, 가정용은 1.8배 증가해 전체 평균 1.1배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업무용과 가정용으로 쓰는 에너지가 난방과 온수 공급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일본이 선택한 대안은 히트펌프. 脱炭素っていうのはイコール、ほぼ電化であり電気にしていくことであり、さらにそれを再エネで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現状では2割ぐらいのそのエコキュートですね、もうシェアをもっと大きくしていくと。 국제에너지기구도 2050년 냉방과 난방, 온수 공급 분야의 이산화탄소 감축의 절반 정도를 히트펌프가 담당할 것이라며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2009년부터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국가 에너지 통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보급된 히트펌프는 900만 대.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주택용 히트펌프 1,590만 대와 산업용 1,7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싼 초기 설치 비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今は年間60万台ぐらいのヒートポンプ給湯器が出ているんですけど、この目標を達成させるためには90万台ぐらいですかね、導入を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かなというような考え方にもなりますので、補助金で導入を促進していると。 가정용 히트펌프의 초기 설치비는 대략 55만 엔 정도. 정부가 한 대당 최대 13만 엔을 지원하고 오래된 보일러를 철거하면 최대 10만 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히트펌프를 설치한 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설치비는 비싸지만 연료비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에너지 소비도 탄소 배출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면서 일본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의 의미를 폭력에 맞서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잔혹한 국가폭력에도 당당하게 맞섰던 광주는 그런 한강 작가에게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광주에서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장에 마침내 한강의 이름이 불립니다.
노벨상을 상징하는 블루카펫 위에 선 한강.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건네받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 속 그곳. 한 작가가 나고 자란 광주에서도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5.18, 그 잔혹했던 국가폭력의 참상을, 하지만 이를 시민의 힘으로 이겨낸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린 한 작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넘다 고맙소! 넘다 애썼어! 자랑스럽소! 다시 한번요. 소년이 온다 속 실존 인물 문재양 열사도 인공지능 기술을 빌려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여기 제 혼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의 힘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이 제 혼이랍니다. 모든 것이 한강 작가 덕분입니다. 노벨 문학상의 의미를 여전히 폭력에 맞서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한강.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5.18의 악몽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이들은 마음껏 기뻐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과 피로 만들었던 이 5.18 회의도 그렇게 된 것인데 너무 마음 아프고 이제는. 그럼에도 매 작품마다 상처 입고 무너지지만 충분한 힘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결코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려낸 한강에게 누구는 위로를 받았고 읽었을 때 위로가 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감정이 되게 파고드는 느낌으로 그런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겁니다. 그게 제일 마음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행방불명되면 악마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한강 작가는 광주를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장소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가치다, 광주는. 그러니까 함께 촛불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일깨워준 한강에게 시민들은 손편지로 또 환희로 답했습니다. 우리 광주의 경험은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적 경험으로 옮아갔고 이제 80년 광주는 2024년 광주의 대한민국의 광주가 됐기 때문에 광주가 승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승리할 것입니다. 한강 작가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시민들은 이보다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시작과 끝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또 서로를 연결하는 끈이 밝고 단단해지기를 더 바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제주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안에는 곳에 따라서 비가, 산지와 중산 간에는 곳에 따라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산지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으며 오늘 저녁부터는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나머지 지역은 오전에 흐리다가 동부와 서부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 가까이 내려가 북부와 동부가 5도, 서부와 남부가 6도에 머물렀으며 산간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가 10도, 남부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는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1m 안팎으로 일다가 오후 들어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당분간 흐리거나 비가 오는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은 제주도가 추경 예산안에서 1,2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청년 일자리 등 막판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승하 도의원도 내년 예산으로 넘긴 2,500억 원의 92%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비라며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 6살에서 12살 어린이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4만 3,900여 명이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돼 전체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8만 8,200여 명으로 늘어나며 공항 리무진과 급행버스는 제외됩니다. 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동네 노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 연도별로 신청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경흠 전 의원과 검찰이 지난 10월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도의회 입성 1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럭에서 빠진 타이어가 70대 보행자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정비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사고 발생 직전 트럭 타이어 정비 과정을 조사한 결과 타이어 고정 볼트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비사인 2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봉계동 봉계교차로에서 인도 위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16톤 트럭에서 빠진 타이어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